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이어서 증권사들 리포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치고부터 지금 새벽까지 어떠한 리포트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 세 가지 정도로 뽑아놓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최근에 한번 두 번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약간은 기술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목표가를 더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슈퍼을로 알려져 있는 왕년의 HPSP입니다.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유의미한 이런 상승세로 전환할지 목표가 변동은 없지만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입니다. 지난주 3거래일 동안 가장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습니다. 크게 한번 오르고 두 번 내리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 모델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는 쪽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은별 캐스터입니다. 자, 세 가지 기업들 체크해 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시간에서 증권가의 출발 전 시각은 어떤지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함께 보시죠. 네, 파마 리서치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영업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확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은 2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8.6%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와 내수, 화장품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영업 실적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엔톡주를 포함해서 의약품이 크게 성장했는데요. 톡시는 수출 중심에서 리엔톡주 100단위의 국내 품목 허가나 리주란과의 시너지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에서도 내수의 성장률이 60%를 초과하면서 무려 63.4%라고 하는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출도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장품 수출도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향으로 특히나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내수를 중심으로 고성장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 모멘텀은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신고가 터치가 있었는데요. 파마 리서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3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저가 86,800원에서 현재 주가는 무려 15만 원 선에 가깝게 진행이 되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중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 목표가도 상향 조정됐고 이 보시면 18만 원으로 증권가에서는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HPSP인데요. BNK 투자증권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지 않았는데 다시 진입할 타이밍이라고 함께 짚어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요. 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번에는 모멘텀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낸드 고객사의 발주 덕분에 메모리에 대한 장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수주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매출 전망 여전히 어두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올해 초부터 수주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의 수주 흐름을 봤을 때 4분기에는 분기 최고치까지 실적을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신사옥을 이전하는 등 R&D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 수주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공시도 주주환원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신장비로 꼽히고 있는 HPO 역시나 이 고객사의 테스트 결과를 곧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높였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을 유지했는데요. HPSP의 차트와 함께 보시면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64,000원에 달했던 주가가 현재 구간 4만 원대 초반 그리고 최저가는 35,000원대까지 가파르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할 때 이렇게 HPSP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요. 관련 이렇게 다시 한번 진입할 타이밍이라는 분석과 더불어 오를 수 있을지 리포트에 대한 효과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 SDS입니다. 네, 오늘 보시면 KB증권의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MSP,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함께 바꾸는 사업 모델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연평균 무려 8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2020년 초반에 삼성 계열사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이 현대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 계열사뿐 아니라 금융이나 공공고객들도 클라우드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유입된 고객들은 운영 대행이나 기술 지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는 꾸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용 생성 AI 플랫폼 패브릭스와 클라우드 솔루션 브리지 코파일럿을 출시했는데 이 브리지 코파일럿은 기업의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용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 모멘텀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신규로 출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인식률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0만 원을 유지했고요. 최근에 삼성 SDS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큰 퍼포먼스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조정 과정을 거쳐서 바닥을 딛고 올라왔다는 점에서 살펴보셨을 때 아직 목표가까지 굉장히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모닝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